번째는 리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리오프닝 진짜 이번엔 진짜다. 미국에 BTS가 공연을 한다. 그럼 이걸 누가 주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냐? 회사가요. 해바라기 CU는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70% 정도? 그걸 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파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농산물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해외 ETF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해외스쿨입니다. 선배, 저번 시간에 TMV 얘기 듣고 사신다더니 사셨어요? 저번에 제가 안수근 선생님 만나 뵙고 TMV 얘기 듣고 바로 고민 안 하고 샀거든요. 제가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한 10% 정도 10%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이번 걸. 시간에도 살걸. 나도 살걸. 네, 이번 시간에도 추천해 주시는 것 좀 살 예정인데 네, 글로벌 ETF 전문가 안석훈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살걸. 요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쵸. 수익을 낼 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저번 저희 이야기 나눌 때 TMV는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었지만 워낙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레버리지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그럼 어떤 ETF를 봐야 되는지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게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ETF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접근할 건데요. 첫 번째는 리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리오프닝이란 말이 나온 지도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3년 됐다고요? 양치기 소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작으로부터 거의 태동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 올해가 돼서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오히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이제는 진짜 리오프닝이 되는 게 아닌가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은 벌써 3년 전부터 이해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기대하며 리오프닝 진짜 이번엔 진짜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된 ETF 3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움직이고 있는 ETF가 첫 번째로 PEJ라는 건데요. 이 ETF는 레저하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스펠링으로 네 글자인데 AWAY. 이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웨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쵸. 네. 여행인데 이제 온라인 여행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예요. 온라인. 네네. 온라인 그 트래블 에이전시에서 OTA라고 하는데 그 OTA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XRT라고 해서 이 지난 1월, 2월, 3월 이제 지나오고 사실 작년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오프라인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오프라인 매출이 많이 돌아왔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매 유통 점포들, 그러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이 한 1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대요. 온라인은 4%밖에 안 늘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사람들이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싶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이 증가하다 보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그 업체들의 투자하는 ETF도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PEJ 같은 경우에는 2005년 6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조금 역사가 되죠. 한 17년 정도 됐고요. 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나왔습니다. XRT도 좀 오래된 ETF입니다. 2006년 6월에 출시된 ETF인데 PEJ 같은 경우에는 연배당이 0.44% 정도 되고 XRT 같은 경우에는 1.77% 정도 돼요. 근데 어웨이는 배당은 없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PEJ는 0.55%, 어웨이는 0.75%, 그리고 XRT는 한 0.83%에서 저렴하진 않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수익률일 테니까 수익률을 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EJ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분기에 수익률이 한 0.78% 플러스. 많이는 안 올랐지만 지금 S&P 500 기준으로 1분기에만 거의 한 8% 빠졌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9% 정도는 이렇게 아웃퍼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동안에 한 3%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XRT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17%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말까지는 주가가 계속 좋았는데 올해 1분기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리오프닝을 주요 테마로 본다고 하면 PEJ, 어웨이, XRT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 탑10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PEJ 같은 경우에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라이브 네이션. 이 라이브 네이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BTS가 공연을 한다.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럼 이걸 누가 주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냐?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회사가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라이브 공연을 하는 제일 큰 업체다. 그리고 티켓팅도 하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그리고 시스코라고 음식점하고 호텔 같은데 식자재 공급도 하고 세제 같은 것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박스 그 방송국이죠. 여기 또 익스피디아 그룹도 들고 있습니다. 이 OTA 중에 하나인 그리고 부킹홀딩스. 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이 우버. 네, 우버가 첫 번째 비중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우리가 이제 어웨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게 어디 가면 이제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어디 가면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부킹홀딩스 그리고 요 업체는 처음 들어보실 건데 사브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불에. 네, 네. 여행 산업에서 B2B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그룹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 또 영국의 철도 또 버스 여행 플랫폼 이런 업체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XRT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게임스탑. 네, 이 게임스탑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는 도어대시. 도어대시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더라도 이미 한국도 그렇지만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느 정도 이게 매출이 그래서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 위시라고 그게 중국 회사인데 아주 좀 저렴한 상품을 박리담회하는 온라인 전자생활의 플랫폼이에요. 리얼리얼이라고 온라인 중고 명품 플랫폼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지만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라고 이 운동용품 같은 걸 파는 소매유통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요즘에 매출이 계속 많이 늘어와서 이 종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베이, 로드스토롬 그리고 아베크롬비앤 피치. 재미있는 거는 PEJ는 한 3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웨이는 34개 종목, 그다음에 XRT는 무려 108개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ETF에서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주가의 급등락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 테마 외에 상반기에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앞서 농산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관련돼서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곡물 공급의 주요 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 옥수수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유는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70% 정도? 그걸 다 우크라이나에서 맡고 있대요. 근데 세계 곡창지대에 남자들이 전부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 있으니 소는 누가 키우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3월 달에 벌써 파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체 농경지의 현재 5%도 아직 파종 시작을 못했다고 제가 뉴스를 봤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파종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이야 옥수수랑 밀 저장해 놓은 거 갖고 먹는다고 치는데 올 가을은 어떻게 하고 올 겨울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후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농산업에 투자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3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에 투자하는 ETF 하나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ETF 2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DBA라는 ETF가 있습니다.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또 하나는 농산업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 MOO, 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베지라는 ETF가 있습니다. VEGE, 그러니까 베지터블에서 따온 건데 요거는 농산물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DBA는 농산물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무하고 베지는 농산물과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는 ETF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BDA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미국에 있는 농산물 선물에 다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옥수수, 대두, 그리고 설탕, 소도 있어요. 소요? 소. 소고기? 네, 그러니까 가축. 키우는 소도 이제 선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커피, 그리고 코코아, 농산물에 대한 선물에 투자하는 ETF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무라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재미있어요. 흔히 농산업 관련돼서 떠올리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녹색 모자에 여기 술록 같은 게 그려져요. 노란색 맞아요, 술록 같은 맞아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 회사가 디어앤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농기구 업체. 네, 제가 2018년, 2019년 CES를 갔는데 이 회사가 정말 어마무시한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농기계를 갖다 놨어요. 쟤네 여기 왜 와 있을까? CES에 봤더니 AI와 자율주행.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 AI를 통해서 농산물의 작황까지 파악을 하면서 수확을 하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디어앤컴퍼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디어앤컴퍼니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 업체인데 바이에르라는 독일 업체의 주식도 들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의 주식을 또 들고 있어요. 조에티스라고 해서 반려동물 전자상거래 업체, 아이덱스 레보레토리라고 해서 반려동물용 의약품과 반려동물용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라는 그 농산물 업체, 그리고 코테바라고 하는 비료 업체, 농화학 업체, 트랙터 서플라이라고 트랙터를 공급하는 이게 소매유통 업체예요. 여기서 보시면 무는 농기계 관련, 뭐 비료, 거기에 반려동물 관련된 업체들까지 종목들을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지라는 ETF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디어앤컴퍼니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한 19% 정도 들고 있고요. 화학 비료 업체인 누트리엔, 그리고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 코테바, 모자이크, CF 인더스트리 이런 종목들이 들고 있는데, 일본의 농장비 업체인 쿠보타라는 업체도 좀 들고 있고요. 제일 궁금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DBA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수익률이 10% 플러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 1년 동안 보면 한 28% 정도 플러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에 10.32% 상승을 했고, 최근 1년 동안에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지는 3개월 동안에 17%. 이게 더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한 21% 정도 올라와서 농산물 관련된 ETF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거죠.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계속 돈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부꾸미 식구들도 요 농산물 관련된 ETF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별책부록처럼 종목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트렌드라는 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경기 정상화, 전쟁 장기화, 인프라 재건, 또 농산물 파동 우려 등등 상황에 따라서 이런 테마나 이벤트들이 엄청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걸 투자자분들이 계속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ETF, 테마를 계속 추적하면서 투자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티커가 이거네요. 예, 이거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신상이라서 네. 사이즈도 작긴 한데 알아두시고 한번 계속 쭉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티커는 알파벳 4글자고요. SAMT. 그러니까 이거는 거시 매크로 환경에 따른 기회를 찾아서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분기 수익률, 3개월 수익률이 한 3.68%.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와 트렌드에 알아서 투자해 주는데 마이너스 안 내고 4% 가까이 수익률이 났다는 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에
어떤 테마나 트렌드를 좀 따라가신다고 하면 이 ETF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